안녕하세요. 네. 우희경의 꿈 책방지기 우희경입니다.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정여울 작가님의 에세이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정여울 작가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낭송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한창 때의 젊은이가 아름다운 순간은 열정과 수줍음이 충돌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다. 열정을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너무 나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수줍은 마음이 섞이면 그 모습이 참 어여쁘다. 질문하는 나, 성찰하는 나, 가끔은 스스로를 마음의 죽비로 칠 수 있는 나의 냉철함과 성숙함이 스스로를 자아도취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멘토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더 나아가 매 순간 새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과 만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바로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너그럽고 그가 혹시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 주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타인을 내 몸처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눈부신 내공의 소유자들이니까.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저절로 보살펴지니 말이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더욱 여유로워지며 천진난만해지는 노인들의 특징은 바로 평생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표정이 바로 페르소나다. 페르소나는 성격과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의 한계이다. 상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상품을 소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사회의 제도와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선택을 꿈꾸어야 한다. 내 취향만 만족시키는 쇼핑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내 길을 갈 거야.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켜줄 것이다. 당신이 운명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결심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오직 당신 안의 두려움뿐일지니. 진정 용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줄 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속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향해 나를 온전히 던져버릴 것인가? 그 질문에 온 힘을 다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점집을 드나들거나 감 내놓아라, 배 내놓아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참견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밀려드는 감정은 무력함이다. 그토록 원하던 혼자가 되었으나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자라지 않는 내면 아이와 작별할 시간인 것이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조차 편안히 혼자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굳이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나의 나다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를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않는 게 좋다. 요컨대 독립은 경제적 독립을 넘어 정서적 독립을 향해야 하며 나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것을 넘어 함께 있을 때도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먼저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더 멋진 혼자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자립심은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지상 명령에 가려져 어린아이다움을 간직하는 법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게 아닐까? 사회생활의 무대 뒤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휴식을 즐기고 다음 행보를 모색하는지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고독 속에서 느끼는 우울을 극복하면서도 그 우울 속에서 번져나오는 생각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글쓰기다. 나는 고독 속의 우울을 단번에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조금씩 우울과 함께하는 법, 고독과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만으로 그 감정의 고통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고독의 세 번째 효용성, 그것은 내면의 부조화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시간으로서 고독이 가진 고유한 힘이다. 내면의 부조화를 인식하고 조정할 시간,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고독의 시간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탐욕과 질투와 경쟁의 시선을 내려놓고 보면 진짜 위협당하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 자체임을 아프게 깨닫곤 한다.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실제 행동과 양심에 따라 매번 평가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스스로 존엄과 품격도 지켜낼 수 있다. 키케로는 성실한 농부는 자신이 결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씨앗을 심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 성실한 농부를 위대한 농부로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위대함이란 바로 이런 거니까. 결코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그로 인해 눈에 띄는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위대함의 본질이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은 그냥 혼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처절한 소외감을 겪어보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바닥을 경험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박완서 소설의 제목처럼 나의 가장 나종진이한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나다움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자신을 규정하는 가장 밑바닥의 슬픔, 사랑, 인내를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 나다운 것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고독은 일종의 심리적 능력이다.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꽉 찬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바로 고독할 용기다. 거칠에 집착하고 남들 앞에서 무언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감뿐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은 능히 해낼 수 있지만, 인생에서 공감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 바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어야 할 때다. 내 안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세 번째 걸음은 아마도 비틀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어주고 쓰다머주는 일이 아닐까. 넌 반드시 괜찮아질 거라고. 내 불안보다 너는 훨씬 크다고. 네 두려움보다 너는 훨씬 깊고 넓고 환한 존재라고. 나는 나에게 속삭이고 싶다. 치유라는 말은 온전하다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치유란 좋은 것을 빼먹고 나쁜 것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과 그림자까지 끌어안는 너른 사위의 품속에서 완성된다. 노동으로부터 휴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휴식이다. 가끔 일을 쉴 때도 머릿속에 거대한 걱정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일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안과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놓여놔야 진정한 휴식이 가능하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중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도 모르게 뛰어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보내는 마음의 기술이다. 때로는 그 시간에 아픔과 슬픔이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묻게 만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아픔조차 눈부신 축복이자 아름다운 영혼의 성장통이 될 것이다.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탄을 합니다. 깊은 사이에서 나온 문장들은 하나하나가 명작을 보는 것 같은데요. 생각의 편린들을 저렇게 깊고 아름다운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마흔에 가까워질수록 저 역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전의 삶이 현실적인 기준에 나를 맞춘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 한계를 하나씩 깨며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벽을 깨고 난 이후부터는 저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생겨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있고요. 저 역시 인생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저의 30대보다 지금의 삶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망했던 나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그런 삶을 동경해왔습니다. 여러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원했던 삶을 그리게 되었어요. 고독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40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음이 전혀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열정과 냉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생겼습니다. 한 번쯤 살면서 나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정여울 작가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이 책을 통해서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희경의 꿈 책방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